김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존경하는 곽상도 의원님이나 많은 그 야당 의원님들께서 김희수 후보자의 편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현재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독립성은 그 어떤 기관보다도 더 중요하게 강조돼야 되고 지켜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돼서 저도 몇 가지 그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헌재가 진행했던 사건, 특히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 관련돼서 여러 차례 언급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죠. 네. 예. 대표적인 내용은 2014년 10월 14일자 일지에 통진당 해산 판결 연내 선고라는 기재가 나오고, 이 기재에 따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선고기일이 2014년 12월 19일, 즉 연내에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17일자 일지에는 정당 해산은 확정됐고 비례대표 의원직은 상실, 지역구 의원 상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소장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과 유사하게 결정 결과가 결정이 됐었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고 전날인 12월 18일자 일지에는 후속 조치에 관련된 기재들이 나옵니다.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계좌 압류, 동결, 공문을 발송하라 등등등의 여러 가지 후속 조치에 대한 기재가 나와 있습니다. 이 후속 조치는 특히 정당이 해산되는 것을 전제로 한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결정이 선고되기 전날에 이미 그 내용을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재들로 보면은 청와대가 헌재와 이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교감을 하거나 조율하고 있었다라는 의혹 제기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진행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은 저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본인이 소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확신은 못하나 본인이 느끼는 바로는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다 정도입니까? 저는 왜냐하면은 그 박한철 소장이나 그런 분들이 인격에 비추어 보면은 저런 일을 할 분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박 소장이 뭐 했다 이런 그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제가 경험한 박 소장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재 같은 경우에는 저 비망록이 보도되자 올해 1월에 진상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죠. 근데 그 조사 과정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새로 취득한 핸드폰의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단순히 방문 일지 등만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적절하고 구체적이고 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평가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휴대폰 내역을 조회해서 한 것도 왜냐하면 1년 동안 우리가 조회를 해보니까 1년간만 보관이 된다고 그래서 그때가 다 그 시기를 넘어버린 시기였거든요. 조사가 들어간 시점은. 그리고 그 개별적인 재판관도 면담을 해서 조사를 하고 박 소장의 진술서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벌어진 이 정황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보면은 박 소장이 적어도 그런 일을 할 분은 아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업무 일지에서 나와 있던 기재가 너무나 실제로 선고됐던 결정의 내용과 일치하고 시기적으로도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사건을 보면 저 역시도 헌재의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지켜져야 되는데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헌재에 얘기하는 일이 절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혹시나
청와대나 이런 쪽에서 소장이 되신 후에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조율을 시도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건 저는 절대 응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 정치적 독립성은 어느 특정 정권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와 관련되는 부분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 저는 우리 재판관들하고 항상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시리라고 믿고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청와대와의 어떤 관계뿐만 아니라 또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박한철 헌재 소장의 인사청문 당시에 그 당시 청문위원이었던 이장우 위원이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013년에. 그러면서 거론했던 내용이 주로 이석기 전 의원이 애국가에 대해서 부정하더라라는 발언을 하는데 실제 결정문에 애국가에 대한 언급이 총 6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정우 의원이 저 당시 제기했었던 즉 애국가에 대한 부정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그 근거로 해산 결정의 근거로 적시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압력이라든지 또는 영향력 행사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혹시? 뭐 결정 과정이나 사건 진행 과정에서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뭐 물론 없겠습니다. 저희 당은 저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실제로 이런 일 없었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만에 하나 그런 어떤 시도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재판관들하고 의논을 해서 확실한 저희들의 입장을 표명을 하겠습니다. 무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은 앞으로 제가 혹시 헌재 소장이 된다고 한다면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헌재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청와대나 여당 의원들이. 그러나 오해를 살 만한 일도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나중에 소장이 되신 후에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 미연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예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백승주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통합진보당 강령을 잠깐 띄워주시죠. 아까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대해서 그 위헌성을 백승주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강령 자체는 법정 의견도 위헌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맞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강령의 내용을 보면은 강령 1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상권 분립 구조를 확립하자라고 되어 있고 강령 3조, 그러니까 강령 3조는 대선에서 결선 투표를 도입하고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면서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권 분립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결선 투표제 도입이라든지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해서 국민의 뜻이 좀 더 반영되는 정치 체제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저 강령 자체만 봤을 때 이런 내용 담고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위배됩니까? 저는 위배 안 된다고. 왜냐하면 저분들이 어떤 특정인의 선거권을 박탈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국민주권.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제대로 하자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 강령을. 예, 강령 자체에서는 분명히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확대하자라는 표현을 담고 있죠. 그리고 근데 이 사건 당시에 헌재가 참고했던 당내 교육 자료인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라는 부분을 봐도 민중의 주권과 소수 지배 세력들의 정치 경제적 특권은 공존할 수 없다고 해서 대립하고 있는 것을 민중의 주권과 소수 지배 세력들의 정치 경제적 특권으로 잡고 있는 것 맞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수의 사람들의 주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주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성조 의원님. 본 질문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보면은 공직 후보자의 그 선서가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 선서 내용과 법에 따라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후보자는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데서 위원장이 경고를 하지 않고 안 해도 좀 뭐 꼭 안 할 필요 없고 이런 뉘앙스로 말씀드린 건 대단히 위원장님 유감을 표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질문을 드린 거에 대해서 후보자는 반드시 아는 대로 다 대답을 하도록 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 후보자가 법을 위반하는 거 그냥 둡니까? 이거 잘못됐다 생각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예, 본 질문 좀 들어가겠습니다. 법을 지키도록 좀 해주십시오. 계좌 압류, 동결, 공문을 발송하라 등등등의 여러 가지 후속 조치에 대한 기재가 나와 있습니다. 이 후속 조치는 특히 정당이 해산되는 것을 전제로 한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결정이 선고되기 전날에 이미 그 내용을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재들로 보면은 청와대가 중립성이나 독립성은 그 어떤 기관보다도 더 중요하게 강조돼야 되고 지켜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돼서 저도 몇 가지 그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헌재가 진행했던 사건, 특히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 관련돼서 여러 차례 언급이 상실, 지역구 의원 상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소장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과 유사하게 결정 결과가 결정이 됐었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고 전날인 12월 18일자 일지에는 후속 조치에 관련된 기재들이 나옵니다.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김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존경하는 곽상도 의원님이나 많은 그 야당 의원님들께서 김희수 후보자의 편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헌재에 정치적인 중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죠. 네. 예. 대표적인 내용은 2014년 10월 14일자 일지에 통진당 해산 판결 연내 선고라는 기재가 나오고 이 기재에 따라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선고기일이 2014년 12월 19일, 즉 연내에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17일자 일지에는 정당 해산은 확정됐고 비례대표 의원직은